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하면서 실제로도 여러분 자산 증식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종목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살펴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건 늘상 뭐다? 재고 정리를 잘 못하신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머니케어 뉴스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과감할 땐 과감하게 정리해서 기회비용을 항상 창출해내는 특히 돈맥 경화에 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항상 중시하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죠.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이것만 기본 구조로 가는 것들이고 월간 밸런스 시트를 항상 플러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또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땐 또 오래된 종목들 항상 말입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들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이번 달 월간 수익이 얼마십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500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400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사업도 어떤 투자하는 것들도 손실 없이 진행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전에서 실제로다가 추구하는 것들, 그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돈도 결국은 사업이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부가 있는데 한 개 사업부가 안 좋아서 정리한다 이러면 거기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고통이 적다는 사실을 잘 읽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춰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만나서 경험하는 내용들의 99.9%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들이 공통된 사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잔소리가 좀 길었네요. 자, 오늘 LGCNS하고 KB금융 기업은행 살펴볼 텐데요. 계절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한 번 정도 또 우리가 거래할 때가 왔다라고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연말에 또 배당 이슈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배당 때문에 이걸 거래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금융주를 또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 차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CNS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성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보호에서 물량 풀린 것들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소화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보통 보면 한 20% 정도 만약에 보호에서 물량이 풀렸다라고 한다면 뭐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대부분 소화가 돼요. 근데 이거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8월달 물량이.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 제가 볼 땐 지금 정도쯤이면 대체적으로 소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동사의 성장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죠. AI 클라우드 중심의 고성장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요즘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신통치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은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설계, 구축, 운영 이 부분에서 LGCNS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국내 매출 부분이나 국내 관련사 부분 매출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글로벌 매출이 좀 나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성에 또 하나 모멘텀이 되는, 그게 또 숙제이기도 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진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가이던스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8월 달부터, 그러니까 2분기 말부터는 쭉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이 나온 건 보호해서 때문에 그렇다 치고, 3분기까지 연속해서 하락한 건 이 쿼터보다 못
못한 실적 이 부분이고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건 4쿼터다. 요 점이 좀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나타날 것이 뭐예요? 1월달 같은 경우에 CES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거와 같이 버무려서 실적과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과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뭐 재무 안정성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 뭐 부채 비율이 22% 정도면 뭐 양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재무 안정성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하락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하나다. 보호예수 물량이 유통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어떻다? 저평가 구간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PER 한 15 정도 되는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업종 평균은요, 보통 18에서 20, 이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PER 15니까 한 16, 17만 가도 기본 수익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체크해보고 포인트를 좀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개선, 그 다음에 AI 모멘텀,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CES 관련된 모멘텀, 이렇게 좀 있다라고 추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 3쿼터 실적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면 4쿼터 대비해서 조금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QOQ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기 찍고 4분기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예상치 부분이 뭐 소폭이야. 차이가 별로 안 커. 그렇다고 하면 별로 봐줄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QOQ 대비 마이너스 20일 떨어졌다가 다시 QOQ 대비 85% 업사이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갭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실제적으로 거의 뭐 10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부분 체크해 보면 예상치는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200억대에서 2200억대로 다 예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봐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주가의 하방은 경직이 되는 게 맞겠다. 항상 기본은 우리가 실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모멘텀 제가 위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내년도 가이던스는 나쁠 거냐?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9%와 영업이익 13%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건 다 해결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만 확인하면 돼요? 야, 주가의 저점 구간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격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시면 알겠지만 8월달 이 구간에서 보호해서 물량이 이때 풀렸잖아요. 이때는 뭐 단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올렸으니까 당연히 차익물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로 8월달부터 보호해서 물량 풀렸으니까 다시 원점 개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이제부터 좀 해줘야 되는 때다. 왜냐면 매물 소화는 대부분 끝났다.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버릴 사람들은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65,000원, 400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방은 우리가 열어두고 하는 것들이니까 여기 뭐 아래쪽으로 열어두면 내가 해봤자 지금 밸류에이션 그럼 13 뭐 이 정도 간다고 해도 55,000원이에요. 간다고 하면 충분히 평단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전체 보유 물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상장 후에 보유한 물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의 60% 이상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높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낮게 보유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20% 안쪽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주주를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60% 이상이 현재 주가보다 더 높게 들고 있는 것들이니까 너무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약간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면서 드리블 해 나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이니까 6,500원 이상만 올라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5,000원 이 정도 사이만 간다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그 윗단에 들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마지막 구간에 매물대 마지막 구간에 들고 계신 분들이 35% 이상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안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단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1단 구간 여기만 그렇죠? 여기 구간이 통과되고 여기는 무조건 매물 나와요. 여기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훨씬 많은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손실 보고 있었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원금 보존 욕구죠.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만 좀 보고 가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7만 5천 원 정도는 무리수겠냐라고 한번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말하면 항상 보면 우리가 금융주 한 번 정도는 거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배당 받자고 KB금융을 거래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업종에서 보면은 넘버 원이지 않겠습니까? KB금융이 항상 이런 것들은요. 업종 1위 거래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리스크를 갖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상당히 확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야, 이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멘텀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주주 환원율이 보면 52%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한다는 내용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고 최근에 보면 그 뭐 영업이나 이익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온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은행 이자를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글쎄요. 저희는 어쨌든 배당보단 주가 차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뭐 5% 먹으려고요. 7% 먹으려고. 물론 연초에는 상당히 연초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매도할 리가 없겠죠. 뭐 한 9% 정도 그죠? 배당을 받을 때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한 상황에서 보면 배당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배당 소득세 이 부분이 좀 변경이 오면 KB금융 같은 경우 그 덩달아서 뭐가 좋대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세상 해볼 만한 내용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게 더 맞죠.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았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신한주주가 먼저 치고 올라갔으면 KB금융도 악착같이 실적 내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간 다음에 하나 봤으니까 우리가 또 그거 보고 또 한번 같이 한번 또 거래해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예상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YY 대비해서 뭐 16% 이상 성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뭐 그러나 뭐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자 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택이 많이 이제 담보대출이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깔고 가는 게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대출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이제 분기당 이렇게 나오는 배당금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저 숫자를 한번 보세요. 930원 나오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135원이니까 상당히 큰 갭폭이 있거든요. 저희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수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갭입니다.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바는 뭐 딱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주가를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 개정 이슈가 있을 때 동사의 주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하니까 배당소득세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더랬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모습은 이 정도 모습을 좀 바라본다. 그래서 연말이고 결과 사상 최대 실적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이 정도 갭폭은 있습니다. 저 정도 갭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업사이드거든요. 그래서 하방 쪽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방은 아니고 상방인데 그러면 모멘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위로 쭉쭉 치고 바로 저희는 바이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배당 6%보다 높게 우리가 주가 차익을 내면 우리는 배당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좀 바라보시면 쉽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연말 주식이 하나가 바로 KB금융 같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뭐, 건전성 지표라든지 저평가. 근데 사실은 저평가는 기업은행이 훨씬 더 저평가. 이게 작으니까 기업이 좀 더 저평가돼 있고,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시장에서 어떤 놈을 더 열심히 봐주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저평가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은행이 좀 더 저평가가 훨씬 더 많죠. 왜? PBR이 0.45밖에 안 되니까. 근데 KB 같은 경우는 PBR이 0.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BR 대비로 하면은 사실은 KB금융이 좀 더 높은데 사실은 기업의 규모나 내용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가치를 또 받는 거는 KB금융이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또 인지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가장 뭐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적은 충분히 나오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거 제가 신한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눈치껏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보다는 왜 KB금융을 포함시켰냐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똑같은 기간에 모멘텀이 생겼을 때 동종목이 움직인 퍼센트는 별로 얼마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럼 또 안 움직인 맛에 또 나중에 연말에 또 쏠려서 탁 들어오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종목으로 같이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KB금융으로 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증권주는 우리가 나름대로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금융지주, 금융사 이쪽 관련된 부분에선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죠. IM 지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사실 뭐 우리가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KB금융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뭐, 저도 오늘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도 심심하실까봐 그래도 팁을 하나 드리고, 또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던, 편입 이야기를 갖다 브리핑 시간에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늘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입니다. 머니케어 스컬에어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2부 포트폴리오 체크는 제가 휴일인 관계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